챕터 2 여성과 일에 대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성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에 관한 내용을 개인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 접근에는 인적자본 이론, 또 구조적 접근에는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관한 내용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여성주의 대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별 분업 이론과 노동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개인적 접근과 또 구조적인 접근이 갖는 한계를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여성주의 관점의 대안적 설명 틀이 성별 분업 이론입니다. 성별 분업 이론은 성별에 따라서 노동 분업 구조가 제도화되고 또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노동을 담당하도록 조직된 사회적 질서 자체가 노동시장 성불평등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여성은 가사 노동 또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존재로 규정되어지고, 그 결과 시장 노동에서도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가 나타나며 여성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은 생계 부양자, 또 여성은 가족 돌봄 담당자라는 성별 분업 구조는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보다는 저임금의 낮은 지위의 직종에 집중하게 되며, 또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성별 분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특정 직업군에 집중되는 한편에 동일한 직업군 내에서도 상급 직급으로의 이동에 배제당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별 분업 영향은 가족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장되어지는데요. 가족 내에서 돌봄 책임을 담당하는 통념은 노동시장에서도 돌봄의 요소가 포함된 직업에 여성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라든가 또 보육교사, 또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 의료나 식품 관련 직종들이 이런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런 직종들은 여성의 비중이 높고 또 여성에게 적합한 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집중된 직업에 충분한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가부장적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속에서 누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성은 생계 부양자가 아니라는 전제가 작동하며, 그 결과 여성의 임금은 부수적인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가사 노동과 또 자녀 양육 노동이 무보수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시장 노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돌봄이나 가사 노동과 유사한 성격의 직종들 역시 낮은 임금이 정당화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성별 분업 이론은 가족과 노동시장을 관통하는 성별 권력 관계가 여성 노동의 저평가, 또 성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주의는 이러한 가부장적 성별 분업 통념과 이에 기반한 노동시장의 차별적인 구조와 관행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별 분업 이론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 대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의 논의는 노동시장 성불평등과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특히 기존의 노동 개념과 또 경제 지표가 포착하지 못했던 여성의 노동을 가시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고 그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여성주의 대안을 노동의 가시화, 또 노동의 재개념화, 또 세 번째 숙련의 재평가라고 하는 세 가지의 방향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시화와 수량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별 분업 통념에 따라서 남성은 생계 부양자로서 유급 노동에 종사하고 여성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가사, 양육, 가족 돌봄과 같은 무급 노동의 책임을 떠안아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재생산 노동, 또 돌봄 노동, 가사 노동 등으로 불리지만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라고 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되었고, 그러니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경제적 기여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 중에 하나가 무급 노동의 가시화 프로젝트입니다. 화폐 가치로 직접 평가하기 어려운 무급 노동을 시간 단위로 측정함으로써 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접근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생활시간 조사를 들 수 있고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해당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가정관리, 또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이동, 또 자원봉사 및 참여활동 등 다양한 활동 범주별 개인이 사용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급 돌봄 노동의 소요시간을 산출하고 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가계 생산 위성 계정,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가계 생산 위성 계정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는 국민 계정이 포착되지 못하는 가구 내 생산 활동을 보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무급 돌봄 노동이 위성 계정으로 포함되기 이전에는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과 남성의 무급 노동이 경제 통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 이들의 노동은 비가시적인, 그러니까 그림자 노동으로만 존재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위성 계정을 통해서 이제는 무급 돌봄 노동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기여가 성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컨대 2024년도 가계 생산 위성 계정에 따르면 무급 가사 노동의 평가액은 총 582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이 중에서 여성의 기여가 73.1%, 또 남성은 26.9%로 나타납니다. 유급 노동만을 기준으로 경제 기여를 평가할 경우 돌봄을 주로 담당해온 여성이 기여하지 않는 존재 혹은 무임승차자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급 노동을 포함하면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기여 방식이 다른 것이지 어느 쪽이 덜 기여한다, 또 어느 쪽이 더 기여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우리 PPT의 맨 마지막에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화 프로젝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급 노동만 경제로 간주하는 협소한 관점을 넘어서서 유급 노동과 또 무급 돌봄 노동을 통합해서 경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죠. 여성주의 경제학자인 낸시 폴브레라는 분은 이를 보이지 않는 가슴 또는 돌봄 경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류 경제학에서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인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폴브레는 이러한 관점이 경제를 유지하는 핵심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요. 즉, 경제가 작동하는 기반에는 그런 이기적 동기가 아니라 돌봄과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이타적 동기에 기반하는 보이지 않는 가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류 경제학에서 무급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은 남성 가장의 소득에 무임승차하는 존재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돌봄이 경제의 핵심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남성 가장이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죠. 유급 노동과 무급 돌봄 노동은 모두 중요하지만 돌봄 노동은 생명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인간 사회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활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브레는 이러한 돌봄의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 주로 이제 여성이겠죠. 특정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이타적 행동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돌봄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돌봄 책임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남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돌봄 책임을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돌봄을 여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서 성평등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령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남성이 유급 노동을 또 여성이 돌봄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성별 분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또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또 맞벌이가 보편화되는 현실과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모델이 사회 문화적으로 유지될 경우에 성평등한 삶을 기대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젊은 세대 여성들의 비혼, 또 비출산 선택, 또 저출생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별 분업 구조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보편적 생계 부양자 모델로 여성 역시 남성과 동일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돌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둘째는 성별 분업을 유지하되 가정 양육수당 등 돌봄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모델입니다. 이 역시 돌봄 책임을 여성화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돌봄이 여전히 유급 노동보다 유계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구조를 재생산하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주의 대안은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주의 대안은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돌봄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나
노동시장 불이익을 경험하는 여성의 삶을 정상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경로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의 보편적 삶의 경로로 재정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봄을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돌봄의 여성화와 가치 전환을 동시에 극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재개념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선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여성은 가구 내에서 무급 돌봄 노동을 주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여성 노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관련 개념과 이론은 남성이 공적 영역에서 수행해온 유급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노동은 신체적 힘을 사용하는 블루칼라 노동이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반면 여성이 가정 내에서 수행해온 가사, 양육, 돌봄과 같은 무급 노동은 그림자 노동으로 비가시화되었고 이에 대한 개념화와 이론화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정 내 돌봄 노동이 점차 공적 영역의 일자리로 제도화되면서 이러한 노동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과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여성 노동을 새롭게 명명하려는 시도로 가사 노동, 또 재생산 노동, 돌봄 노동, 또 감정 노동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감정 노동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노동이 육체 노동이나 지적 노동을 중심으로 개념화되어 왔다면 감정 노동은 마음을 쓰는 노동을 새롭게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은 오랫동안 사적 영역의 문제로만 간주되어서 노동과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생각되어 왔지만 후기 근대 이후 서비스 산업 비중이 제조업보다 증가되면서 감정이 노동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를 들어서 숙박업 객실 서비스 종사자라든가 또 간병인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돌봄 노동자라든가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업이 이에 해당되고 이러한 직종에 여성 노동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숙련의 재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 노동 가치를 재평가하는 또 다른 방식은 숙련을 재개념하고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성별 직업 분리가 존재하죠. 또 여성화된 노동은 체계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노무 종사자 범주 자체가 전체 종사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지만 이 범주 내부에서도 성별 분리가 일어납니다. 남성은 주로 경비원이나 검표원, 또 여성은 가사 및 육아 도우미로 일하고 임금 역시 전자가 후자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차이를 넘어서서 무엇이 숙련으로 인정되는가를 성별화로 되어 있으며 경비라든가 검표 업무의 숙련이 가사나 육아 노동의 숙련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 훈련 수준이 높을수록 숙련이 높게 평가되고 이에 따라서 임금 수준도 높아진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성주의 노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숙련 평가가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죠. 그러니까 여성화된 노동이 저숙련, 비숙련으로 평가되는 것은 해당 노동이 실제로 숙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이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숙련이 낮게 평가되는 성차별적 통념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숙련에 대한 평가는 임금뿐만 아니라 직장 내 교섭력과 통제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숙련이 낮게 평가될수록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자신의 노동 과정에서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여성주의 연구에 따르면 숙련 개념이 역사적으로 남성 노동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왔고, 이는 최초의 노동자가 남성으로 상정되면서 숙련 역시 남성의 노동 경험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왔고, 그 결과 여성은 비숙련 노동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숙련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논의도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의 비숙련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숙련을 작업 지식의 관점에서 재정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지식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환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손기술이나 손재주도 포함됩니다. 작업 지식이 축적될수록 노동자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러한 통제력이 숙련 기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 내 세탁, 또 청소, 요리, 아동 돌봄과 같이 흔히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는 가사, 또 돌봄 노동도 상당한 작업 지식을 요구하는 숙련 노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탁은 옷의 재질과 상태에 따라서 분류하고 또 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요리도 재료에 대한 이해와 조리 방식에 대한 다양한 작업 지식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동 돌봄 역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또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상당한 작업 지식이 요구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가사나 돌봄 노동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역할로 간주되어서 숙련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노동으로 간주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숙련을 재평가한 것은 단지 임금 인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의미와 자부심을 회복하는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노동이 비숙련 노동으로 규정될 때 노동자 역시 자신의 노동을 가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돌봄 노동을 비롯한 여성화된 노동에 대해 작업 지식에 기반한 숙련 평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여성 노동의 저평가 구조를 해체하는 중요한 이론적이고 정책적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노동을 위해서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성과 일이 맺어온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또 노동시장 참여도 증가했지만 경력 단절, 또 비정규직화, 또 성별 임금 격차, 성별 분리, 저임금 고착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여성 개인의 선택이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 분업에 기초한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 그리고 여성의 돌봄 책임을 전제로 작동해 온 사회적 규범의 결과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성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검토한 결과 개인의 인적 자본이나 선호에 초점을 둔 접근은 현실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구조만으로도 여성의 불리한 위치를 완전히 해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주의적 관점의 성별 분업 이론은 유급 노동과 무급
돌봄 노동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왜 여성이 노동시장 안팎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좀 더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성주의 노동 연구는 비가시화되었던, 그러니까 그림자 노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여성의 노동을 수량화 또 가시화하고 또 노동 개념과 숙련의 기준을 재검토함으로써 무엇이 노동으로 인정되고 어떤 노동이 저평가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드러내왔죠. 앞서 살펴본 논의에는 그런 성불평등한 노동 문제를 단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어떻게 늘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만 환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여성에게 기존 노동시장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 책임과 또 노동 경력이 분절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누어서 막히지 않도록 노동의 규범과 제도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과 삶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사회 전체의 과제이면서 이후에 다룰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재구성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성인지 교육이지만 궁극적으로 성평등과 정의의 관점에 있어서의 여성복지론과 내용이 확장되기 때문에 단어나 또 개념이나 또 내용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강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더라도 이 강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챕터 2 여성과 일이라고 하는 강의 내용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